정성산 TV를 애청해주고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금 군 충격 상황 터졌으며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통일을 부르짖고 있는데 국군은 장사, 계령대 중국인들에게 개방, 군 대통령실에 간첩 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 자, 그전 방송에서도 말씀을 해드렸습니다만 지금 북괴 김정은이가 집권한 지 13년이 된 지금 김정은 최악의 상태 아닙니까? 하다 오죽했으면 중국 공산당까지 김정은이를 옥조이고 있죠. 이런 충격적인 상황에 우리 군 도대체 왜 그럴까요?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통일 부르짖는데 국방부는 장사, 계령대 중국인들에게 개방,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까먹는 참모들, 국군 본부가 있는 계령대 비상활주로에 중국산 텐트를 친다고 재구실 못하는 방첩사령부, 중국에 줄줄이 새는 보안, 4개월 동안 계령대 비상활주로 마비, 지금 전쟁 나면 한국군 참패, 군 수뇌부, 대통령실에 간첩 있다. 국군 충격 상황 도대체 왜? 국방부는 육군협회가 주최하는 국제 방산 전시회 진행에 필요한 천막 설치 및 철거를 위해서 지난달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넉 달간 계령대 활주로 사용을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계령대는 육군, 해군, 공군 본부가 있는 곳으로 북한 급변 사태 시 가장 바쁜 곳입니다. 현재 중국은 북한 급변 사태 시 북한에 있는 자국민을 탈출시키기 위해서 압록강 주변에 통신기지국을 촘촘하게 설치하고 있으며 북한 붕괴 시 북한에 진입하기 위한 준비를 착실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은 10일 이내에 미국 본토의 병력을 한반도로 전개하는 훈련을 하고 있으며 한미연합군은 을지 자유의 방패 훈련 기간에 세종시가 핵 공격을 받아 무력화되는 것을 가장한 대응 훈련도 실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광복절 기념사를 통해 자유통일을 언급했으며 을지 자유의 방패 훈련 첫날 반국가 세력의 준동 및 북한과 연계한 테러에 대해 강력하게 경고한 바 있습니다. 을지 자유의 방패 훈련 기간 동안 한미연합군은 5일간 2000회 출격을 하였고 한미연합군은 남한 전역에서 실기동 훈련을 실시하였고 육군도 남한 지역 전체 상공에서 고공 침투 훈련을 하는 등 대한민국은 지금 준전시 상태로 돌입하였습니다. 또한 전국의 항만, 공항, 원전, 관청 등 보안시설에 대한 대테러 훈련도 실시하였습니다. 북한 붕괴 시 북한 지역에서 한미연합군과 중국군의 충돌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방부가 육군협회의 돈벌이용 방산 전시회를 위해서 계령대 비상활주로를 4개월 동안 승인해 준 것이어서 지금 이 충격적인 상황 일파만파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부정적인 이미지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육군협회는 국제방산전시회 홈페이지에 입장권을 판매한다고 금액까지 홍보하고 있는데 예비역 장성들의 돈벌이를 위해서 국민들의 생명과 직결된 국가 안보를 국방부가 민간 단체에 팔아먹었다는 충격적인 비판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있으며
이런 충격적인 상황을 국방부가 도대체 왜 만들었는지 지금이라도 국방부는 그 이유를 밝혀야 한다라고 여러 단체들에서 국방부에 대한 강력한 성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국방부의 입장이 납득되지 않는 것은 9월 25일부터 9월 28일까지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국내 최대의 방산 전시회인 DX 코리아가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2년에 한 번씩 열리는 DX 코리아는 올해로 6회째를 맞고 있으며 인천공항과 가깝고 주변의 숙박시설 및 관광시설들이 즐비하여 해외에서 한국산 무기에 관심이 많은 바이어들이 많이 방문하였습니다. 킨텍스 전시장이 워낙 넓은 관계로 야외 전시장에서는 K2 전차와 K21 장갑차, K9 자주포의 실제 기동 장면을 보여줍니다. 또 킨텍스는 최전방의 육군 사격장과 가까워서 킨텍스 야외 잔디밭에 치누크, 수리온 헬기 등이 이착륙을 하면서 VIP들을 전방 사격장으로 데리고 가서 실제 사격 훈련을 보여주는 행사도 진행하여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국방부와 방사청은 이미 12년 동안 DX 코리아를 국내 최대의 방산 전시회로 육성하여 국산 무기 수출에 큰 업적을 달성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국방부와 육군협회에서 교통 및 숙박이 불편한 충남 계령대에서 DX 코리아와 비슷한 시기에 국제 방산 전시회를 또 한다고 하니 국민들은 도대체 국방부가 왜 이러한 행사를 계령대에서 하느냐라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평시라면 모르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통일을 외치고 있고 북한이 지금 당장 무너질 수도 있으며 북한 지역에서 중국군과의 전투도 예상되어 국가 안보가 위중한 시기에 무려 4개월 동안이나 비상활주로를 사용하지 못하는 등 국가 안보를 훼손시켜 가면서 유사한 방산 전시회를 또 개최하겠다고 하니 국민들이 국방부와 윤석열 대통령의 말을 신뢰하기 힘든 충격적인 상황인 것입니다. 국방부의 이상한 결정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양치기 소년으로 전락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비상활주로에 전시장을 설치하면 간이 화장실을 설치해야 하므로 간이 화장실 청소 및 위생 문제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여 오히려 바이어들에게 안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는데 국가 안보를 희생해 가면서 국방부가 굳이 육군협회에게 비상활주로를 4개월 동안이나 빌려주는 것이어서 충격적인 논란은 앞으로 일파만파 확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에게 뚫려버린 계령대 보안시설들, 방산업체 핵심 관계자들의 말에 따르면 계령대 비상활주로에 임시로 설치되는 천막이 중국산 천막이며 천막 설치 및 철거를 위해서 중국인들 수십 명이 계령대에 드나드는데 도감청 위험이 있어서 전시회에 참가하는 것이 꺼려지지만 국방부와 방사청이 앞장서니 정부 눈치가 보여서 어쩔 수 없이 참가할 수밖에 없는 충격적인 상황이라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또 다른 방산업체 한 관계자는 해외에서 바이어를 초청하면 가장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 교통, 숙박, 관광입니다. 계령대에서 국제적인 방산 전시회를 하면 많은 면에서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할 때보다 어려운 점이 많아서 준비하기가 힘듭니다. 정부에서 기존에 잘하던 행사를 쪼개서 비슷한 시기에 하는 그 이유를 잘 모르겠으며 방산
전시회를 준비하는 국내 업체들이나 해외에서 한국 무기를 구매하러 오른 바이어의 입장을 고려해서 방산 수출 효과가 극대화되는 쪽으로 통합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방산업체 관계자들 너무너무 힘듭니다 라고 심경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전직 국정원 대북공작관을 역임하고 은퇴한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최수영 원장은 인터뷰를 통해서 중국 정보부가 계룡대 도감청 장치를 설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현재의 충격적인 상황에 대해서 소상하게 밝혔습니다. 그는 미국 및 유럽은 중국산 화웨이 장비에 해킹용 툴이 설치되었다며 자국의 통신망에서 철거하고 있는 상황인데 계룡대에 중국산 천막을 설치하면 계룡대나 방산 전시회에 참여하는 방산업체들의 기밀을 빼내기 위해서 중국 정보부에서 도감청 장비를 설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그는 밝혔습니다. 또한 중국산 천막 설치 및 철거를 위해서 4개월 동안이나 중국인들이 계룡대에 출입한다면 계룡대 곳곳에 도감청 장비를 설치할 수도 있고 계룡대 건물들의 사진을 찍어서 중국으로 전송할 수도 있다며 도대체 국방부는 왜 중국인들에게 계룡대를 개방했는지 그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한 전시회가 끝나면 일반인들에게 공개 행사를 할 텐데 그때 중국 간첩들이 입장권을 끊고 합법적으로 계룡대에 출입하여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어대고 도감청 시설들을 곳곳에 설치하면 계룡대 전체가 실시간으로 도감청될 수 있고 국내외 방산업체들의 기밀 및 임직원들이 나누는 대화 내용이 실시간으로 중국 정보당국에 넘어갈 수 있다며 이는 매우 충격적인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중국의 정보 수집 역량은 이미 미국을 능가하고 있는데 우리 국방부는 중국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다며 이런 문제점들을 방첩사령관도 잘 알 것이고 신원식 국방장관 겸 국가안보실장도 잘 알고 있을 텐데 꼭 왜 이런 행사를 허가해주고 4개월 동안 국가안보를 마비시켰다는 것은 방첩사령부와 국방부 고위층의 중국 간첩이 침투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국가안보는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위심해야 한다며 10월 2일 방산 전시회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무너져서 중공군이 북한으로 밀고 내려갈 경우 계룡대에 중국인들이 테러를 저질러서 마비될 수도 있고 실시간 계룡대의 동태가 중공군한테 넘어가서 한국군이 제대로 작전하지 못하거나 중공군한테 괴멸당하고 북한 지역을 중공군에게 내어줄 수도 있다라고 그는 강조했습니다. 전쟁은 항상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하고서 준비해야 하는데 국방부의 이번 결정은 매우 걱정된다라며 문재인이 김정은에게 국가기밀이 담긴 USB를 넘겨주었으나 윤석열 정권이 수사에 착수하지 않은 것을 감안한다면 방첩사령부나 국방부의 장차관급 인사들 혹은 대통령실 고위급 인사 중에 중국 간첩이 있을 수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은 국민 누구나 당연하게 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문제가 계속 누적이 되니까 미 정보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년 동안 동맹국인 미국을 속였다는 충격적인 반응이 나오는 것이라며 미국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10일 안에 병력을 한반도로 전개하는 훈련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국방부에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한심한 일을 하고 있으니 한미 동맹에 구멍을 내고 있는 것은 국방부 관리들인 것이다 라고 역설했습니다. 국군정보사령부의 기밀이 중국에 넘어간 사건이 얼마 전에 터졌고 우리 군사 장비들의 기밀이 줄줄이 샌다는 기사가 얼마 전에 나왔는데 중국산 텐트가 계령대에 설치되는 행사를 국방부가 알고도 묵인했다면 미군이 한국군과 같이 작전할 수 있겠나라며 자기들의 돈벌이 및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국가 안보를 희생시키는 사람들이 곧 간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정권 들어서서 국민연금 지급 시기를 55세에서 65세로 늘린다고 하자 직업 군인들이 대거 옷을 벗고 나가버렸고 병사들 급여를 200만 원까지 인상하면서 국방비를 대대적으로 인상하지 않아서 재원이 부족하자 직업 군인들의 수당을 빼서 병사들에게 지급하면서 의도적으로 계급 간의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약 2만 명가량의 직업 군인들이 군복을 벗고 군대를 떠났는데 이번 정권은 이상하게 군대를 교묘하게 무너뜨리고 있다며 대통령실 안에도 간첩이 있을 수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라고 말했습니다. 국방부는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을 벌이고 있기에 윤석열 정권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깊어지고 있어 향후 기추가 주목됩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